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뒤에 넘겨서, 자, 탐구 A, B, C가 나오는데, 자, 탐구 뭐 A는 별거 없고요. 이제 연소, 양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제 연소야, 연소. 그지? 연소니까 아까 얘기했지? 야, 니네 일반적으로 탐구 A부터 하나씩 보가, 그러면? 자, 탐구 A.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양초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렇게 돼 있지? 자, 양초에 불을 붙여서 태우는 거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연소. 내가 장담하건데 니네 저거 고등학교까지 마찬가지야. 하여튼 뭐 연소하고 관련된 거 나오면 무조건 물 이산화탄소 생긴다 생각하면 돼. 왜냐면 우리가 연소에 쓰는 재료들 뭐 종이, 나무, 뭐 대부분의 것들이 탄소하고 수소를 가지고 있거든, 원소를. 그래서 탄소를 갖고 있는 애를 태우면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수소 갖고 있는 애 태우면 무조건 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자, 집기병 안에다가, 그지? 자, 요렇게 이제 집기병이 있어요. 그지? 집기병 안에다가 양초를 하나 딱 넣네. 그지? 그 양초에 불을 이렇게 붙였어. 그리고 덮어놨지. 맞지? 그러면 이 양초 안에 탄소하고 수소가 사실 들어있는 거야, 원소가. 거기다 불을 붙여서 태우면 뭐가 생긴다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고.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긴 하지만 모른다고 치면 뭐가 생겼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양초를 좀 태운 다음에 불을 붙이고 변화를 관찰한 후에 집기병에 넣고 유리판으로 입구를 덮어준다. 그래서 양초에 이제, 자, 얘가 이제 덮어버리잖아? 그럼 사실은 이 양초가 타는 게, 봐봐. 이 양초가 이 집기병 안에 공기가 들어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화학 반응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결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덮어버리면 요 집기병 안에 들어있는 산소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얘가 꺼져, 이렇게. 꺼지겠지. 꺼지면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연기 올라오잖아. 그지? 그럼 꺼지고 난 다음에, 그지? 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열어서 여기 이제 뭐 물방울 같은 게 액체방울 맺히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뭘 갖다 대본다?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봤더니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이거야. 그럼 뭐가 생긴 거다? 물이 생겼다. 맞지? 물이 생겼다 이거야. 그 다음에 지금 그 집기병 안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하고 여기다 석회수를 부어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거야. 그럼 뭐가 생겼다? 왜냐면 이제 태우고 나면 요 안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사실 갇혀 있었을 거 아니니? 거기다 석회수를 부으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에 녹으면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이산화탄소가 생겼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것이. 그럼 이렇게 양초 태우는 거는 뭘까? 화합일까 분해일까 치환일까 뭘까? 화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화합. 물론 이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다면 이 양초가 타는 우리 연소라고 하는 건 다 화합이다 생각하면 돼. 알겠니? 종이 태우고 나무 태우고 뭐 양초 태우는 거 다 종류로 따지면 뭐다? 일종의 화합이다. 니네 알다시피 물도 화합물이라 부르고요. 이산화탄소도 화합물이라 부르거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화합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사실 더 많이 잘 나오는 건 요 탐구 B지, B. 거기 보면 철과 황을 섞었어. 그지? 그래서 그거에 뭐? 화합. 이렇게 돼 있지. 화합. 잘 봐. 철가루하고 황가루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두 개 시험관을 준비를 해. 자, 뭐 책하고 그림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내용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제 각각 같은 양을 자, 철가루하고 황가루를 이렇게 섞어놨어.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 섞어놓은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일단 그냥 냅둬. 냅두면서 자, 어떻게 하냐. 여기다 일단 자석을 하나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야. 갖다 대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벽면에 철가루가 와서 막 달라붙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염산을 떨어뜨려 봅니다. 염산. 똑같은 게 옆에 있다. 그죠? 똑같은 게 또 있는데 여기다가 염산을 떨어뜨려 본 거야. 묽은 염산을 떨어뜨릴 때 아까 얘기했지? 부글부글 뭐야? 기포가 발생하더라는 기포가. 그래서 그 기체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갖다 대? 성냥을 하나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야. 갖다 댔더니 어떻게 됐다? 퍽 소리가 났더라. 그럼 무슨 기체야?
그렇지. 수소가 생기더라 이거지. 수소 기체가 발생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냥 단순히 섞어만 놨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니네 이게 단순히 섞어 놓은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지? 혼합물. 자, 그러면 철가루하고 한가루를 섞어서 혼합물을 만든 거는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물리변화인가, 물리변화. 그냥 섞어 놓은 건 물리변화. 그럼 지금 요 위의 과정은 물리변화인 거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철가루하고 한가루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우리 알다시피 철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는 성질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달라붙은 거고요. 그럼 여기서 발생한 수소는 누구 때문이냐면 철가루하고 염산이 만나면 수소가 발생해.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가서 달라붙든 수소가 발생하든 철가루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철가루하고 한가루를 섞었어. 섞은 다음에 얘를 가열해. 가열을 하거나 전기를 흘려주거나 그러면 뭐가 일어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그 결과 이제 한참 가열하고 난 거야. 얘가 이제 생겼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자석을 갖다 대본 거야. 달라붙는 게 없어. 그 다음에 그 가열한 녀석한테 염산을 떨어뜨려 본 거야. 이걸 두 개로 나눴다 생각하면 돼. 떨어뜨렸더니만 이때도 부글부글 기체가 기차가 발생하긴 하는 거야. 근데 달걀 썩는 냄새가 나더라 이거지. 달걀 썩는 냄새가. 자, 아까 얘기했던 수소 기체는 무색무취야.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염산하고 사실 여기는 철가루하고 또 화학 반응을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기체가 발생하는지 보려고. 그러면 기체가 발생하는 건 화학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 여기서 염산을 넣는 이유는 얘랑 이제 비교하기 위한 건데 철가루의 성질이 그대로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야. 봤더니 이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이거 섞어놓은 거 자체가 물리변화인 거야. 예를 들어 여기다 염산 떨어뜨려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철가루하고 염산하고 화학변화를 일으킨 건데 아마 니네 시험에는 그냥 요 과정은 물리변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요 가열한 과정은 화학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화학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졌나? 아닌가 확인하려고 자석 갖다 대봤더니 안 달라붙으면 뭐 새로운 게 만들어진 거지. 왜냐하면 화학변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성질을 갖는 애가 생긴다며. 그러니까 원래 철가루가 갖고 있던 성질이 없어진 거라고. 그 다음에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뭔가 이제 새로운 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 새로운 애하고 염산하고 또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사실은. 근데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달걀 썩는 냄새가 나. 그 기체가 뭐냐면 황화수소란 얘기야, 황화수소. 자,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가열을 하면 이제 황화철이라는 게 생겨요. 황화철. 황화철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그냥 단순히 섞어놓은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는 얘네들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열을 해가지고 뭔가 화학변화가 일어나면 원래 있던 성질이 없어지고 새로운 성질을 갖는 애가 생긴다. 그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기체의 정체는 황화수소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 말. 알겠지? 그래서 자, 탐구 C는 선생님이 아까 분해 설명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탐구 내용들, 니네 이제 탐구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요거 아주 단골로 출제됩니다. 요거 탐구 B. 요거 물리변화, 화학변화에서 실험 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요 탐구 B의 내용은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일단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 보시면 내신 숙숙이 나오네요. 그지? 우리 책이 깨끗한 친구들은 홈워크 숙제가 될 것이고요. 숙제하시면서 모르는 건 표시해 오시고, 그지? 니네 지금 다 답지들을 가지고 있나? 이따 갈 때 답지 나한테 반납하고 가주십시오. 알겠지? 그래서 풀어 오시면 채점은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 알겠지? 답지에다 자기 이름 쓰세요.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자기 이름 써서 이따 끝날 때 선생님한테 주고 가시고요. 답지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문제집 하나 만들어준다 그랬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마 책에 있는 것만 숙제로 나갈 거고 다음 주에는 그 문제집 숙제도 같이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럼 이제부터 슬슬,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암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데인데, 이제부터 이제 슬슬 중요해집니다. 슬슬. 이제. 자, 두 번째, 화학 반응.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두 번째로는 화학 반응과 질량 관계라고 하는 게 나와. 이거 다 적었니? 필요한 거? 응. 화학 반응과 질량 관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화학 반응과 질량 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 그래서 거의 첫 번째 보면 A 뭐라고?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나오지? 자,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발표한 법칙이죠. 지금 우리 알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법칙들 배워왔잖니? 뭐 1학년 때 배운 대표적인 법칙 뭐 있냐? 2학년 때 배운 거, 1학년 때 배운 거. 뭐 예를 들어서 보일의 법칙, 뭐 샤를의 법칙 이런 거 배웠었지. 그다음에 2학년 때 뭐 배웠냐? 그 지금 배울 거고, 그지? 저는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배웠나? 질량. 배웠었나? 질량 보존 법칙? 언제 배웠냐? 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간에 뭐 여러 가지 법칙을 배웠어. 그지? 그중 근데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게 뭐 보일 법칙이 됐든 샤를 법칙이 됐든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됐건 이 뒤에 나오는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됐건 뭐 배수 비례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법칙은 뭐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다 그게 성립한다. 이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건 법칙이 아닌 거라. 그냥 이론이 되는 거지, 이론이. 그지? 그래서 이론이 어떤 경우에도 이게 다 그 이론이 들어맞더라라고 하면 이제 법칙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일단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화학자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 누구? 라부아제. 연도까지는 몰라도 돼. 그게 뭐 1772년이다. 이건 몰라도 되는데 질량 보존 법칙을 발표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치? 워낙 과학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도 있겠다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거기 무슨 얘기냐? 질량 보존 법칙이 뭐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화학 반응이잖아.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 일어나기 전이나 일어난 후나 결국 어떻다? 질량의 합이 같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 그 물질들의 질량의 합과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에 뭐 생겨난 남아있는 애들의 질량의 합이 어떻다? 무조건 같다 이거지. 그지? 아니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 실제로 반응하는 물질, 반응 질량의 합과 혹은 생성된 질량의 합이 또 같다 뭐 이런 뜻도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g을 넣은 거야. 근데 걔 중에 5g만 반응할 수도 있거든. 그지?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질량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 이거 항상 같아야 된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물질의 총 질량 합과 그지? 그러면 항상 법칙이 나오면 이 법칙이 왜 성립하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지. 성립하는 이유. 아,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 맨 처음에 한 게 뭐죠? 물리변화, 화학변화 했지. 그럼 지금은 이제 화학변화 종류, 화학변화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당연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합이 전후가 같다라는 거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땐 당연히 이 법칙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죠? 그잖아. 자,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야, 어라? 물리 변화 일어났네? 이거 내가 다 쓸어 모아. 질량 재면 당연히 똑같겠죠. 그지? 그래서 아깝긴 한데. 이제 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렇게 자원 낭비를 하고 있다, 선생님. 그지?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물리 변화가 됐든 화학 변화가 됐든 둘 다 성립하는 법칙이야. 알겠니?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성립을 하고요.
니네 배웠을 거. 예를 들어 얼음 100g 녹이면 물 100g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얼음이 녹아서 물 된 거 물리 변화잖아. 근데 질량 그대로 100g이잖아. 그지?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모두에서 성립하는 법칙이다. 모두 성립한다. 그지? 그럼 어찌됐건 왜 성립하냐 이거지. 왜 성립하냐. 그러면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한다 했으니까 보자. 물리 변화 가지고 설명을 할게. 자, 어떤 고체가 이렇게 있어. 그지? 고체를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넣어놨어. 자, 이 고체가 예를 들어서 뭐 분자 4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체일 때는 그 분자들이 매우 규칙적으로 따닥따닥 분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깝지. 자, 내가 이거를 알콜 램프로 가열했어. 그지? 가열한 거야. 가열해서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이 녀석이 녹았지. 그지? 그럼 녹았다는 건 뭐지? 액체가 됐다라는 우리 알다시피 그 분자 4개가 그냥 걔네들 사이 거리가 좀 멀어지고 걔네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진 거지?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 되더라도 우리 알다시피 분자가 아까 물리변화 할 때 얘기했잖아. 분자의 종류, 수 어때?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분자의 종류, 수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원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지. 맞지? 왜냐면 분자라는 건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혹은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이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 이유는 결국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반응 전후에 뭐가 그대로다? 원자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알겠지? 반응 전후에 분자 수가 안 변한다는 건 원자 수도 안 변한다는 거니까 원자의 종류나 그지? 종류가 바뀌어도 안 되지. 왜냐면 종류가 바뀌면 원자에 따라서 더 큰 놈, 작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원자의 종류나 수가 뭐한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걔네들 전체 질량도 항상 그대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립하는 이유 그래서 나와있지? 그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뭐 화학 변화가 어렵지만 물리 변화 갖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체가 액체 됐다라는 건 그냥 분자들 사이 거리가 멀어진 것 뿐이더라.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원자의 종류나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이 되더라 이 말. 다만 이제 우리가 볼 때 마치 질량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도 사실 알고 보면 질량은 항상 그대로란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질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쭉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럼 질량이 전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잔 말이야. 지금 자, 첫 번째. 그래서 앙금이 만약 생기는 경우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얘가 뭐라? 자, 염화나트륨, 소금물이지?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질산은 수용액이 있어. 이 두 개를 섞는 거지. 그럼 아까도 선생님이 복분해할 때도 예를 들었다면 어떻게 된다? 염화 이온하고 은 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생기지. 염화 은이라는 앙금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질산 나트륨이라는 애가 생겨서 얘는 물에 그냥 녹아 있는 거야. 자,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염화나트륨 소금물이 이렇게 있어. 소금물. 그럼 염화나트륨은 NaCl이라고 쓰거든. 그지? NaCl. 그러니까 나트륨이라는 애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원자라고 치자. 염소, 염화이온하고 사실 결합하고 있는 거야. 뭐 분자는 아니니까 사실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냥 1대1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으로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 여기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제가 두 개가 들어있다.
하나? 그냥 편의상 하나라고 하자. 두 개 너무 많이.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이 염화나트륨 고체를 물에 녹이면 이렇게 나트륨 이온이라는 게 되고요. 염화 이온이라는 게 돼. 이렇게 얘가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g이라고 치자 이거지. 100g이라고.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이 있어. 질산은 수용액. 자, 예를 들어서 얘도 일단 질량으로는 100g이라고 칠게. 그러면 질산은은 사실은 이렇게 써. AgNO3 뭐 이렇게 써.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자면 뭐 이런 식인 거거든. 은 원자, 은 이온에다가 질소 옆에 이제 뭐 산소가 이렇게 세 개, 뭐 이런 식이야 사실은. 이렇게 생긴 애야 따지면. 뭐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란 말이야. 그지? 근데 그냥 선생님이 편의상 요걸 그냥 하나로 칠게. 그래서 그냥 만약에 질산은이 은 하나에 질산이라는 애가 이렇게 그냥 하나가 결합하고 있는 애라고 치자 이거.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라 그랬다잉. 근데 그냥 설명의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요 녀석을 하나로 치자고. 그지? 그래서 만약에 요 녀석을 마찬가지 여기다가 하나 녹여놓은 거야. 그게 100g이라고 칠게. 그럼 여기에 뭐 들어있어? 은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NO3-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다고. 섞어준 거야. 그지? 섞었어. 자,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니는 이제 앙금 생성 반응 배울 때 뭐 알자 이온이니 구경꾼 이온이니 배운 거 생각나냐? 기억나요? 그치. 그지? 안 나던 기억도 저 기억의 저편에서 끌어올려야 돼. 그지? 기억이 나야지. 그지? 지금 기억 안 나요라고 고개 흔드는 사람 상희밖에 없었어. 그지? 상희나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거지. 그지? 다른 애들 다 가만히 있잖아. 지금 분명히 기억 안 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상희는 너만 유독 이렇게 하니까 너만 티가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앙금이 만들어질 때는 앙금 만드는 애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하고 앙금 안 만드는 애들은 그냥 그대로 물에 녹아 있거든. 그런 애들은 구경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여기 써놨지만 얘가 앙금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애들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는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NO3라고 하는 애도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섞으면 얘하고 얘가 만나서 앙금이 돼. 그럼 알다시피 앙금은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으니까 이 식기는 여기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가라앉아 있는 거 안에는 은하고 염화이온이 이렇게 결합한 얘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그림상 봐봐. 그러니까 특히 얘네들이 또 앙금을 만들 땐 얘 하나와 얘 하나가 만나서 앙금 되거든. 여기 지금 몇 개 그려놨냐? 내가 2개 그려놨지? 여기 몇 개 그려놨어? 2개 그려놨지? 여기 몇 개야? 물론 얘가 이제 결합을 해서 가라앉아 있긴 하지만 얘도 개수는 4개인 거 아니냐?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 어떻다? 보존돼야 돼.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질량 합이야, 합. 섞어주기 전에 얘와 얘의 질량 합이 얼마예요? 100g, 100g 하면 합이 200g인 거 아니냐? 게다가 지금 그림상으로 여기 들어있던 애들 그대로 다 남아있으니까 얘 얼마 돼야 돼? 당연히 200g 된다고.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앙금이 생기면 어차피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질량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알겠지?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날 때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질량이 그대로 남아있다. 보존된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 말이지. 알겠지?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뭐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보면 기체들이 생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 아니니? 자,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문제인 거라. 왜? 기체는 어때?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이셰리는 가만 냅두면 어떻게 돼? 도망가지?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자면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때가 보면 딱 마치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뭐야? 기체가 생겨도 질량은 어떻다? 그대로다. 이제 그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왜 그렇게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 다음 주에 보는 시험 어려울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외우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 그지? 물어볼 수도 있어. 그지? 물론 객관식으로 위주로 내긴 하겠다만 화학 반응
한번 써보십시오. 얘를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꼭 이제 암기가 몇 프로다? 90%다. 이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이제 이해는 10%야. 왜? 암기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겠다. 태욱이 잘 되고 있어? 이해 잘 되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지금 협조를 잘 해주고 있어서, 그지? 나 소란하지 않고, 그지? 자, 이 상태로 딱 6번만 가면 돼. 알겠지? 더듬말고 말고 6번만 가는 거야. 그지? 선생님이 지금 에너지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거든? 그지? 아침 10시, 지금 9시 반부터 수업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점점 바닥이 나고 있어. 근데 이제 니네가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게 조금 천천히 줄어들어. 그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선생님이 늙어가지고 이제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막 아침 10시부터 막 새벽 3시까지 수업하고 막 그랬거든. 그지? 예전에 그 학원 뭐 10시까지 수업하는 거 제한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 그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중학생 그러면 안 돼. 중학생 애들은 이제, 그지? 엄마가 찾아서, 엄마 저 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고등학생들 내일 시험인데 새벽 3시까지 날 집에 안 보내주는 거야. 학원에 앉아서 계속 프린트 뽑아서 주고, 풀고 질문하고,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야. 근데 애들이 눈이 되게 초롱초롱해. 야, 니네 내일 시험이야? 했더니, 선생님 그냥 여기서 밤새고 가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빨리 가라고. 꺼지라고. 그지? 집에 가서 자야 된다고. 그지? 새벽 3시, 4시에 간 적도 있어. 그지? 그때는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 체력이 가장 좋을 때였거든. 그지? 27인가 8. 아니, 이제 25, 6? 뭐 이때쯤이니까? 아니다. 27 정도 됐을 때겠다. 그지? 그때는 뭐, 체력이 뭐 기가 막혔지. 그지? 막 2km 전력 구보 막 하고, 그지?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쪼그렸다 앉아 일어나면 못 일어나고 막. 다리 막, 무릎이 막, 막 이래. 그지? 허리 아파갖고 잠도 못 자고, 그지? 눈도 이제 침침해. 눈도, 원래 선생님 시력 되게 좋았거든? 저 한정거장 전에서는 버스 번호가 보일 정도였는데, 그지? 지금은 버스가 앞에 와도 이렇게 한참 봐야 번호가 보이고, 그지? 아직 뭐 안경 쓸 그건 아니긴 한데, 그지? 하도 스마트폰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챗도 가까이 가야 보이고, 그지? 소위 말하는 노안이 점점 오고 있지, 노안이. 그지? 자. 그만 좀 먹어! 수업 시간에 먹으려면 어떡하라고? 9개 사왔어, 안 사왔어? 그만 먹어.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참 이게 단순한 동물이에요. 먹으면 어떻다? 이제 너 그거 다 먹으면 이제 어떡한다? 또 이제 이렇게 기대기 시작할 거고, 주무시기 시작할 거야. 사람이라는 게 참 단순한 동물이라 먹으면 배고파. 선생님이 아침도 안 먹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거든? 저녁 끝날 때까지 안 먹는 거야. 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뭐 먹잖아? 그럼 바로 선생님 집에 가서 밤에 10시, 11시에 가서 먹잖아? 그럼 밥 먹으면서 TV 봐.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30초 만에 자. 그지? 먹고 자고 개돼지만도 못한 거야? 개돼지만도 못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다른 데는 살이 안 찌는데 배만 찌는 거야, 배만. 그지? 배를 보여줄 수는 없는데. 배가 거의 만삭이야, 임산부. 그지? 선생님 와이프가 선생님 아들 가졌을 때 배보다 더 많이 나와. 밥 먹으면 이만해져. 막, 그지?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 와중에 또 드시고 계시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가 발생할 때. 일단 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연소가 있을 거고요. 그지? 연소가 있을 거고, 그 연소 얘기는 뭐 뒤에 밑에 따로 나오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거기 보면 이제 요게 나와. 자, 탄산칼슘이라는 게 있어. 탄산칼슘. 자, 니네 이 탄산칼슘이 어디에 들어있어? 계란 껍데기,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가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다 생각하면 돼. 거기다가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는 거야. 자, 그래서 기체가 생기는 경우는 항상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일단 용기 안에다 넣을 거 아니냐, 그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책에는 그림하고 좀 다르게 그리긴 할 텐데,
이렇게 이제 뭐 집기병이라는 실험 도구가 하나 있어. 자, 여기다 내가 탄산칼슘을 넣어놨어.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염산을 부어주는 거야. 충분하게. 그럼 그때 이 용기가 열려있느냐,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야.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 열린 용기와 닫힌 용기 두 가지 경우를 항상 생각하란 말이지.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에 예를 들어 내가 탄산칼슘을 넣어놨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 병의 질량도 있겠다만, 이거 이제 올려놓고 내가 여기 이제 전자저울로, 쟀어. 병의 질량 고려해서 쟀다고 치자. 병의 질량 이제 무시하고,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제 요 녀석만 한 20g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칠게. 전자저울에 표시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내가 염산을 부었어. 만약에 염산을 한 100g 부었다고 치자. 그지? 100g 부었어. 그럼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 띠리릭 저울이 올라가서 120g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닫아 놓는 거야. 닫아 놓잖아? 그럼 이제 여기 염산을 부었을 때 여기서 이제 버글버글 기포가 발생해. 기포가 발생하면서 이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가 점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충분한 양의 염산을 넣고 탄산칼슘 조금 넣었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아예 없어져. 그지? 근데 이때 그 저울 눈금의 변화를 보면 말이야, 아무런 변화가 없어. 자, 일단 탄산칼슘에다 염산을 넣잖아. 자, 이거 그냥 사실은 이게 한글로 쓰는 것보다는 화학식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하긴 한데, 니네 아직 그걸 완벽한, 탄산칼슘 이렇게 해서 CaCO3라고 쓰고요. 묽은 염산은 HCl이라고 쓰거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생기냐면은, 일단 이산화탄소 생기고, 물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라는 게 생겨. 자, 어차피 얘네들이 수용액이니까 뭐 이 물은 큰 의미가 없을 거고, 그냥 여기 그대로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라는 게 여기 당연히 녹아있는 상태인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얘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포가 뻐글뻐글 올라오면 이제 얘는 일로 날아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용기가 어떻게 돼? 닫혀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 내가 탄산칼슘 20g 지금 넣어놓고, 그지? 염산을 100g을 넣은 거지. 그지? 그런데 이때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생겼는데, 아이씨, 빨간색, 괜히 부러뜨렸네. 파란색 부러뜨릴걸? 아이씨, 이제? 이거 되게 좋은 분필 홀더야. 이거 17,000원짜리야. 그지? 그래서 정말 분필이 요만큼 남아도 쓸 수 있어. 지금 봐봐. 분필 요만큼이거든? 아,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남은 거야. 꽉 조여져가지고, 웬만하면 눌러도 안 들어가. 되게 좋은 거야. 그지? 최애템이야. 이거 최애템. 비싼 거야. 잊어먹으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원래는 이제 얘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애인데, 용기가 닫혀있으니까 어떻게 돼? 못 나가. 여기 사실 갇혀있는 거야. 갇혀있으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얘네들의 질량 다 합한 거 어떻다? 120g 그대로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용기를 딱 열어버리는 거지. 그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뻐글 기포들이 어떻게 날아가 버리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 저울로 질량을 딱 잰 거야. 쟀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사실은 110g이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분명히 20g에다 100g 넣어서 120g 돼야 되는데 110g 됐으니까 질량 줄어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뭐다? 기체 경우에 빠져나가니까 이 빠져나간 양이 얼마나, 그럼 남아있는 게 이거란 말이지? 이게 110g이 나온 거라고. 그럼 결국에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몇 그램? 10g이 빠져나간 거지. 그러니까 빠져나간 놈까지 더하면 결국에는 처음의 질량과 어때? 동일하더라 이 말이야. 동일하더라.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 그러니까 니네가 사실 여기서 뭘 아는 게 중요해. 이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 용기가 열려 있으면 빠져나간 것만큼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나 그걸 닫아놓으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질량 변화 없다 이거지. 그 열어놨다 하더라도 질량이 줄어들었으면 그 줄어든 것만큼이 생성된 기체가 되는 거지. 다만 이제 너희가 얘랑 어떤 종류의 기체가 생기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 반응. 그럼 아까 앞에서 몇 개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탄산수소 나트륨 가열하면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서 니네 아까 이거 했었잖아. 분해할 때 했던 거잖아. 여기다가 만약에 니네 베이킹 파우더의 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 넣어놓은 다음에 그냥 가열하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 아까 여기 탄산 나트륨이라는 고체 남고 물 생기고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그랬지? 그럼 그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여기다 탄산 나트륨을 30g을 넣어놓고 가열을 했어. 여기 이제 가열하는 거 그림은 안 그려놨죠. 가열한다고 치면 원래 처음에 넣었을 때는 30g인데 가열하다 보면 계속 이게 줄어들겠지. 왜 그런 거야?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럼 그 빠져나간 놈까지 더하면 결국에는 질량의 합은 항상 그대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거기 옆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 여러 가지 경우에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나와 있지. 거기다 표시해 놓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 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 써져 있는 것 중에 요거 있지. 야,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에다가 염산 떨어뜨린 경우 이때도 기체가 발생해. 잘 봐. 근데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에다 염산 떨어뜨리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돼. 여기다가 염산 넣어, 아이고. 그러니까 똑같아. 여기다가 마그네슘이나 금속 조각 조금 넣어놓고 여기다 염산 부어주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뽀글뽀글 기체 발생해. 그지? 단지 기체 종류가 다른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니면 주로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아연 아니면 아까 했지. 철, 요 셋 중에 하나야. 하여튼 얘네 셋에다가, 그지? 셋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면 이때도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수소 기체가 발생해. 수소. 알겠니? 그러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나면 예를 들어 마그네슘에다 떨어뜨린 경우에 마그네슘이라는 게 남아있게 되는 거고 아연에다 떨어뜨리면 아연이라는 게 남아있게 되는 거고 철에다가 염산 떨어뜨리면 염화철이라는 게 남아있게 되는 것 뿐이야. 여기 뒤에. 그지? 염화모시기 이렇게 남는 거. 염화모시기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수소가 발생하니까 이 경우에도 이렇게 열린 용기냐 닫힌 용기냐에 따라 질량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결론은 질량 보존된다. 줄어들더라도 그게 진짜 줄어든 게 아니라 그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라고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 말이지. 알겠니? 그래서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항상 용기가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그거를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연소, 내가 종이나 나무를 태울 때도 사실은 뭐가 발생해? 기체가 발생해. 그지? 근데 이 연소를 사실 두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밑에 따로 분류를 해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연소라는 반응이 일어날 때. 자, 연소. 이거 필요한 거 다 적었지? 지워도 되겠니? 연소. 자, 세 번째 연소라는 반응이 일어날 때. 자, 일단 봐봐. 연소는 무조건 누구랑 반응하는 거다?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내가 태우는 물질이라 표현을 해볼게. 태우는 물질이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무조건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태우는 게 뭐 종이, 나무, 그지? 뭐 아까 양초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근데 너희가 공부할 때 나오는 태우는 물질은 대부분 탄소라는 원소 가지고 있다고. 수소라는 원소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 알겠니? 종이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 뭐 등등등등 다 뭐가 들어있어? 결국 걔네들 안에는 탄소라는 애 들어있고 수소라는 애 들어있어.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 탄소가 들어있는 애를 태우면 무조건 뭐 생긴다? 이산화탄소 생긴다. 수소가 들어있는 애 태우면 무조건 뭐 생긴다? 물 생긴다. 수증기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에 이제 따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금속은 좀 다르단 말이야. 금속. 내가 금속 조각을 태우는 거지. 물론 이때도 산소랑 반응하기는 하는 거야. 근데 금속을 태울 때는 기체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왜? 니네 금속에 탄소가 들어있나? 니네 주기율표 배웠지? 주기율표에서 금속원소, 비금속원소 이렇게 나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우는 물질은 다 비금속원소들인 거야. 금속원소들인 거지. 그지? 금속 안에 그럼 탄소, 수소 있을 리가 없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아무런 기체가 생기지 않는 거지. 근데 일반적인 물질을 태울 때는 방금 얘기했듯이 뭐가 이때는 기체가 생기지.
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어떤 기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라는 수증기라는 기체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생기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그거를 열린 그릇 안에서 태우느냐 닫혀있는 그릇 안에서 태우느냐 맞지? 그럼 봐봐. 일단 요거부터 얘기해봐. 요거부터 요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자 일반적으로 거기 예를 들어 나무를 태우는 경우를 해볼게요. 나무. 자 내가 여기다가 나무를 넣어놨어. 그지? 나무를 넣어놨어. 그리고 뚜껑을 닫았다. 맞지? 뚜껑을 닫은 거야. 자, 그릇의 질량은 빼고 얘기를 하면 돼. 물어보게 대답해봐. 자, 여기에 150g이 찍힌 거야. 전자저울에. 잘 대답해봐, 성준아. 요 150g 누구의 질량? 그릇의 질량 무시하라 했어. 안에 있는 거 누구? 나무만? 자, 그렇지. 산소까지 포함한 거야. 이 지금 그릇 안에 공기 들어있을 거 아니야. 진공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산소가 들어있겠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 나무 넣어놨지? 그러니까 그 나무와 산소의 질량을 합한 게 150g이란 얘기야. 용기의 질량을 우리가 무시하자 그랬잖아. 선생님 얘기할 때는. 그지? 그럼 이제 만약에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나무의 질량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130g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있는 결국 이게 뭐야? 20g이 되는 거겠지. 맞지? 그럼 똑같이 그럼 이 나무를 태워. 나무가 태운다는 건 나무가 산소하고 반응한다는 거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탄소, 수소 다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 금속 빼고는. 그러면 뭐가 생긴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길 텐데. 그지? 마찬가지로 만약에 사실 얘도 수증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용기가 열려 있으면은 빠져나가겠지. 근데 그냥 얘는 그냥 액체라고 얘만 기체라고 해보자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생기더라도 어때? 얘가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질량의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용기가 열려있어. 열려있으면 어떻게 돼? 이때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슉슉슉슉 나가버릴 테니까. 그지? 그 빠져나간 것만큼 여기에 만약에 145g으로 찍혔어 그러면. 그럼 이산화탄소가 몇 g이 생긴 거야? 5g이 생겨서 빠져나간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빠져나간 6가지 더하면 결국 질량은 아까 150g 그대로다 이 말이지. 그지? 그대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아까 다른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서처럼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경우를 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얘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어, 얘가. 그지? 자, 근데 금속을 태울 때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래서 니는 어떤 실험이 이제 뒤에서 나오냐면은, 어떤 실험이 나오는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또 잠깐 쉬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집중을 잘 해주니까, 팍 나가고 쉬고, 팍! 아주 좋은, 아주 바람직해. 이런 거 아주 좋아. 이제? 그지? 확실히 2학년 때는 꼬맹이들, 애기들 같았는데, 이제 3학년 되니까 조금 이제 의젓해진 거지. 그지? 이제, 이 새끼 오지 마라 그래. 오지 마라 그래! 아예 안 와요? 모르지, 그건 나도. 온다 그랬는데. 네. 4시에서 7시로 하는 줄 그럼 받지 마요. 아니, 뭐, 온다니까 봤는데, 만약에 수업의 분위기를 해친다, 퇴출. 그 다음 주 바로 퇴출시킬 거야. 민우한테 얘기해줘. 알겠지? 야, 지금, 이 교실 분위기 장난 아니다, 지금. 너 와하고 깝죽될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얘기 좀 해주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할 거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쫓아낸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란 말이지. 민우도 이제 뭐 3학년이 됐으니까 좀 의젓해지겠지. 그지? 피식거리는 거 보니까 아니구만. 그지? 변하면 늘 한결같은 겨? 이제 니네 이 상태에서 딱 이제 2학기 가봐라. 너희들 모르겠지만 어깨 힘 빡 들어가는 거야,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고딩이 이미 돼 있어. 고딩이 돼 있는 거야, 이미. 아직 중3인데 벌써 딱 나는 이제 고딩이다, 이제 이러면 딱. 어깨 힘이 빡 들어가게 되지. 자, 이거 이제 한번 써볼게. 자. 그 아마 뒤에 실험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만,
안 나오는, 뭐 여기 지금 없기는 한데,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뭐냐면, 여기 스탠드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저기야, 강철솜이야, 강철솜. 자, 강철솜이면 뭐야? 그냥 철인 거지, 철. 그지? 그걸 가지고 솜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 철이야. 내가 얘를 태우면 얘가 이제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아까 화학 반응의 종류에서 나왔거든? 뭐가 일어나? 화합이 일어나. 그 결과 얘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산화 철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제 화학 반응의 종류로는 뭐라고? 화합이야, 화합.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약간 뭐라 그래, 이렇게 지렛대처럼 이렇게 이제 막대를 건 다음에 양쪽에다가 똑같은 질량의 강철솜을 이렇게 이제 매달아. 어쨌든 이제 매달아가지고 처음엔 뭐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기울어지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수평이 되게끔 만들어줘, 이렇게. 그 상태에서,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매달아 놓은 이 강철솜의 질량들이 다 10g씩이었다고 하자고, 이렇게. 이제 10g씩이었다고 하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얘를 토치로 이렇게, 이게 10g인데, 이거 10g인데, 얘를 토치로 이렇게 가열하는 거야, 토치로. 토치로, 이렇게. 토치로 가열해. 가열하는 거야. 가열하면 어떻게 돼? 저울이 수평을 이루던 게 쫙 기울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싹 기울어져.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싹 기울어지게 돼. 이렇게 내려가. 그럼 왜 기울어? 분명히 내가 수평을 이뤄놨어요. 근데 이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뭐야? 무거워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선생님 강철이 무거워졌는데요? 그럼 질량이 늘어났는데요? 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그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봐봐. 이렇게 지금 써놨잖아. 내가 매달아 놓은 강철솜이 10g이었던 거야. 근데 이걸 가열하지 않으면 얘가 강철솜이 그대로 그냥 강철솜인 거야. 근데 얘를 가열하면은 이 강철솜이 주변에 공기 중에 산소가 있을 거 아니야? 걔랑 결합을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뭐 공기 중에 있는 산소 5g하고 결합했다라고 하면 15g의 산화철이 생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강철솜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10g에서 15g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강철솜이 혼자 늘어난 게 아니잖아. 산소라는 애랑 화학 반응을 한 거니까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반응이 일어나는 애들의 질량 합이 반응이 일어난 후에 생성된 애들의 질량 합과 어때? 같긴 하잖아. 얘만 놓고 비교하자면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결합한 산소까지 고려를 하면 결국 질량은 똑같다 이거지. 그지? 얘는 가열을 하면 이제는 철이 아니라 뭐가 된 거야? 산화 철이 된 거고 얘는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철인 것 뿐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의 질량은 사실 순수한 철의 질량이 아니라 거기에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10에서 15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결합한 산소까지 고려를 하자면 질량의 합은 결국 어떻더라? 같더라.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다? 성립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연소도 기체가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뭐 열린 용기라면 질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맞지? 얘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것도 똑같아. 니네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여기 강철솜이 들어있어. 강철솜이 들어있어. 뭐 얘 뚜껑을 그냥 임의로 닫아놨다고 치. 물론 기체는 안 생기지만 닫아놨다고 해볼게. 그지? 자, 이제 가열을 하면서 이건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불가능하긴 한데 가열하면서 저울에 올려놨다고 해볼게. 불가능하지 사실은. 그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자, 일단 가열하기 전에 이 강철솜을 넣어놨어. 질량을 쟀어. 자, 용기의 질량은 빼고 얘기하는 거야. 자, 15g이었다고 칠게.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밑을 가열을 해. 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몇 g이야? 똑같은 거야. 왜냐면 얘는 공기 중에 산소가 널려 있잖아. 그 중에 일부가 결합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어차피 이 15g이 그지?
15g이 이 강철솜의 질량에다가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 질량이 다 더해진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얘를 가열하면은 어차피 얘는 요 안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거니까 여기 있던 산소가 여기 가서 붙은 것 뿐이니까 질량의 변화가 없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저기 안에는 산소가 아예 없어요. 산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여기 산소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이 강철솜이 크기가 작으면. 왜냐면 무한정 결합하는 게 아니거든. 항상 우리 이제 뒷장에서 배우겠지만 결합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이 강철솜의 질량이 7g이었어? 만약에 그럼 따져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이 8g이었던 거야. 그래서 합쳐서 15g이었던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를 이제 가열을 한 거지. 그럼 이 7g의 강철솜이 산소랑 결합하겠지? 근데 이게 8g하고 다 결합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3g하고 결합했다 치자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강철솜이 아니라 뭐가 된 거야? 산화철이 된 거고, 그럼 그 산화철은 강철솜 7g에다가 3g의 예를 들어서 산소가 결합한 놈이라고 치면 이제 산화철은 10g이 됐겠지. 근데 산소는 그럼 8g 중에 3g만 얘랑 결합한 거 아니야. 그럼 이 안에는 그대로 몇 그램? 5g 남아있어야 되니까 결론은 어때?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양의 산소랑 반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일정한 양이 아니잖아. 쉽게 말하면 산소를 무한 공급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지? 물론 그 중에 일부랑만 결합을 하긴 하겠다만. 그래서 요런 상황이냐를 좀 잘 구분을 해주시면.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다. 알겠니?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지.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뭐다? 질량은 안 변한다. 왜 안 변하냐?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 그대로 남아있고, 자, 분자가 남아있어서가 아니다.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 남아있기. 분자는 바뀌잖아.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그지? 그래서 질량은 보존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거 얘기하도록 합시다. 알겠지?